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더리움 선물 거래 오픈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선물 거래가 오픈이 되면 기관 자금의 유입이 쉬워지고 가격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CFTC, 그러니까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의 히스타버트 위원장이 구체적이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었는데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22일, 그러니까 영상 업로드 시점에는 어제이군요. 미국 워싱턴 DC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열린 핀테크 위크 행사에서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로 이더리움 선물 거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CFTC에서는 이더리움을 선물 상품으로 승인하기 전까지 아주 철저하게 확인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선물 상품을 출시 계획 중인 회사들은 비트코인의 경우와 유사한 방향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이더리움은 개발 계획에서 공개한 대로 내년 이더리움 2.0 업데이트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상승 요인들에 대해서도 뉴스에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듯한 이더리움 최호재이자 최악재는 아마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이 아닐까 합니다. 일전에 비탈릭이 17년도쯤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쯤에 이더리움 적정 가격을 묻는 질문에 10달러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답변을 해가지고 굉장히 가격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비탈릭은 아마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답변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디앱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가격이 너무 높으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가격을 개발자가 언급할 만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점이 개발자분들을 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이라는 건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10달러라는 수치는 저 또한 별로 공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말을 했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네트워크 안전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하면서 가격이 올랐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었는데요. 이더리움 개발자 집단 내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는 설문의 내용은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가격에 충분히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31%가 가격은 개발과 상관없다, 23%가 모르겠다, 21%가 신경 쓰고 있다, 18%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의 가격과 개발자들의 생각은 별로 연관성이 없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더리움 2.0에 대한 AMA가 있었는데요. 총 6가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본 예치금 32이더만 스테이킹하면 누구나 일반 컴퓨터로 이더리움 2.0 노드에 참여가 가능하다. 32이더든 320이더든 기본 예치금 스테이킹 후 운영 가능한 이더리움 2.0 클라이언트는 단 한 개뿐이다. 클라이언트는 여러 개의 검증자 아이디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아이디를 관리하면 해당 수량만큼 프라이빗 키가 필요하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하나의 프라이빗 키로 여러 프라이빗 키를 생성할 수 있다. 원칙상 기본 예치금 32이더가 없는 노드는 위탁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이후 스마트 컨트랙을 기반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명이 스마트 컨트랙을 기반으로 32이더를 스테이킹해서 하나의 검증자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계획 중이다. 예치금 32이더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에 관련하여 예치금 수준은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서 설정했고 예치금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검증자 아이디가 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 10억 이용자가 매일 한 건의 거래만을 한다고 해도 엄청난 TPS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10억 명이라는 숫자는 몇 년 후에나 달성 가능한 숫자이다. 지금 블록체인의 꿈의 속도라고 불리는 100만 TPS는 굳이 구현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한 내용인데요. 답변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더리움 포스 전환 시 스테이킹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일반 컴퓨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누구나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스테이킹 지원 플랫폼들 중에 리눅스라는 OS가 있거든요. 서버에 최적화된 OS인데 이런 리눅스 OS를 사용해야 하는 것도 존재를 하고요. 서버급으로 복잡한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는 이더리움이 이렇게 된다면 훨씬 자유롭다는 것을 피력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더리움이 탈중앙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가치에 가장 부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30이더든 320이더든 기본 예치금 스테이킹 후에는 클라이언트 1개 그리고 여러 개 검증자 아이디를 관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32 이더리움 이상만 있으면 클라이언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검증자 아이디를 만들면 해당 아이디를 통해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그러니까 거래를 검증하는 거죠. 그에 부합하는 스테이킹 보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클라이언트는 게임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를 만들어서 아이디 안에서 게임을 하면 이제 그 게임을 했던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간단하게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디를 여러 개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쪽으로는 지식이 없어서 그 네트워크 검증이 얼마나 빡세질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일을 많이 하면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긴 하는데요. 다만 POS, 그러니까 지분 증명 방식이다 보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할 것인데 이거는 아이디의 개수와 어떤 연관 방식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은 공부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정보가 더 모이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한 클라이언트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관리할 수 있으며 각각 다른 프라이빗 키를 필요로 한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각 검증 아이디마다 프라이빗 키를 따로 부여한다는 것은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썼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원칙상 32이더가 예치되지 않으면 노드는 위탁 불가능하다. 다만 이더리움 2.0 이후 스마트 컨트랙을 기반으로 여러 명이 32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 하나의 검증자로 참여할 수 있다. 저는 이거를 듣는 순간 좀 놀라웠었는데요. 이건 정말 도대체 왜 이더리움이 탈중앙 금융의 리더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변에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신 친구분들이 있으면은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개랑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서로 이더리움을 합쳐서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역시 진정한 탈중앙을 항상 주장하는 이더리움답게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하게 되면서 이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을 서로 의심할 필요가 없겠죠. 스마트 컨트랙을 사용하니까요. 걱정 없이 참여자들을 모아서 함께 스테이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소규모 투자자들을 모아서 스테이킹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상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노드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관련 지식이 있으면 아마 혼자 하시겠지만 그런 게 아닌 분들은 아마 은행의 도움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런 스테이킹만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기업이 등장할 수도 있으려나요? 제가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예치금 32이더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다소가 아니라 그냥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요. 이게 푼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답변을 한번 보자면 이 예치금이 너무 적을 경우에 아이디가 과도하게 많이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적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32 이더리움을 모은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절대 쉬운 건 아닌데 그만큼의 리스크를 견뎌내고 낮은 가격일 때 매수해 놓으셨거나 ICO를 들어가신 분들은 그만큼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쉬운 수량이 아닌 건 맞지만 불합리한 수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10억 이용자가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한 명이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한다고 해도 무지막지한 전송 속도, 즉 꿈의 속도라고 하는 100만 TPS급의 트랜잭션 속도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질문에 그렇게 되려면 몇 년 후에나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아직은 100만 TPS라는 숫자에 목매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숫자는 언젠가는 꼭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만큼 그만큼 또 속도를 필요로 하게 될 텐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지 몇 년 후에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더리움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빠삭하신 공돌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엘리트 집단인데요. 저는 이런 면에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더리움이 최근에 진행했었던 AMA에 대한 답변을 모아서 소개해드렸고요. 간단하게 제 생각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2.0과 POS 전환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공하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